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연예계, 정치계 다 합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일 겁니다. 매일 기사화 되더라고요. 하는 말마다. 예. 저는 천재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쇄술이 발전이라든가 교통과 미디어의 발달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 천재적인 인물도 함께 등장합니다. 전환기의 거인들이죠. 우리가 보통은 천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화한 세상이 천재를 만든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표적입니다. 예. 천재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모르긴 해도 그 이전에도 이 사람만큼 뛰어난 천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대를 잘못 타고났겠죠. 예. 그런 분들은. 레오나르도는 살아있을 때 수공업자 혹은 공작의 기술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받는 만큼의 대접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죠. 그랬었군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당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시대를 앞서갔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시대가 천재를 낳는다는 또 다른 그리고 비교적 명확한 사례를 들면 예.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1955년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개인 컴퓨터가 갓 출시될 시기에 20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진정한 의미의 PC가 등장하기 이전이었고요. 큰 변화를 목전에 둔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 천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였던 거죠. 준비된 시대에 태어나 있었고 그때 20대였고 586 세대, MZ 세대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는데 그 세대별로 특징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1955년생들이 태생적으로 얻은 행운 그리고 개인의 개성과 노력이 더해져서 신화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자서전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태어난 시기 자체가 가장 큰 성공 요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도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여야를 떠나서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이 정점을 찍었고요. 새로운 피를 기다리고 있던 즈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한 분이 있는데 강민진 청년당 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시기를 잘 타고난 것이다. 롤 모델도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렸죠. 약간 전제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네, 어떤 세대 혜택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맞아. 예, 그래도 이렇게 또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또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스티브 잡스도 바로 그랬는데 표현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네.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로 많이 남겼죠. 만약 이걸 다 글로 썼더라면 아마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 이 사람의 과학적 업적을 당대 학자들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러게요. 왜 가장 유명한 과학자로 남았느냐? 예. 이 사람이 그림을 곁들인 쉬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해되는 책을 냈거든요. 예. 근데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같은 사람들은 태양 중심선을 설명하면서 책에 수학, 과학 공식이 빽빽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죠. 그렇죠.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중심설의 어떤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갈릴레오보다 한 63년 먼저 태어났던 세계 이항 선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쉽게 설명한 게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엇보다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네. 퇴계가 이제 제자들에게 사서상경 등에서 뜻이 아리송한 것을 한국말로 명확히 풀어준 그 내용들만 모아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기 시리즈인데 인터넷에서 서기를 검색해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한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학자로서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도 쉽게 설명하기였습니다. 성리학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내용이. 핵심만을 가려 뽑아서 10개의 그림을 그리고요. 밑에다가 풀이를 덧붙여서 소위 성학 식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입문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돼요. 쉽게 설명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덕목이었네요, 옛날부터. 예, 그렇죠. 그 고려말 조선 초 역사에 등장하는 정몽주, 정도전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나이인데, 근데 이분들이 좀 사뭇 대비되는 인물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방원에게 죽었습니다. 네. 근데 정도전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중적 인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주는 수준 높은 강의로 명성을 떨쳤고요. 네. 정도전은 대중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한 번만 들어도 이해를 했고요. 청강생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고 일반인들도 뭐 강의 듣는 거 실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주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정몽주보다는 지금 정도전이 지금 주인공이네요.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정도전이 대중적 인기 덕분에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몽주가 살해당했을 때 이성계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거든요. 네.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죠. 네네. 결국은 이방원이 단독으로 거사를 치른 셈인데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대중의 인지도 혹은 인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렇죠. 예. 이를테면은 뭐 서울대 교수 아무개가 무슨 봉변을 당했다 이거 하고요. 스타 강사인 전한길 선생이 누구한테 억울하게 맞았다. 어느 사건이 더 이슈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 전한길 선생님도 유명하시니까 이슈가 되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이 더 기사화가 많이 그렇죠. 되긴 하겠죠. 예. 근데 쉽게 표현하기는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래의 시대잖아요. 네. 그 소위 뭐 초선 의원인 윤희숙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 하는 네네. 말로 시작하는 5분 여설로 유명했죠. 정말 빵 떴잖아요.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쉽고 짧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5분으로 진짜 정말 그 중진의 막 그 대단한 의원들을 한 번에 그냥 앞질러가지고 인지도를 올렸었죠.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계기는 바로 젠더와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젠더 이슈는 젊은 세대에 가장 익숙한 주제입니다. 네. 뭐 찬성이든 반대든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쟁을 예를 들면 아무리 들여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표는 어쨌든 가장 쉬운 주제인 젠더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고요. 대중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논리로 또렷한 목소리를 내는 그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주제의 명료한 표현,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없는 언변으로 청년 세대를 끌어모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네요. 예. 예. 참 내년이 또 선거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힌트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선 주자들도 누가 가장 명확하고 쉽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내용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쉽게 표현한 거 하고 잘 몰라서 쉽게 말하는 거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갈릴레오도 물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아무리 이제 쉽게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내용이 잘못됐으면 당대에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요. 팩트 체크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말은 잘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또 잘못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죠. 종종 있습니다. 네. 어떤 세대를 대표하는 리더가 되는 방법이 어떤 퇴계 이황이나 갈릴레오처럼 쉽게 설명하기라는 거 듣고 보니까 정말 수긍이 갑니다. 흥미롭고요. 네,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년에 또 크고 작은 선거들 몰려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좀 흐름을 판단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거 들으면 좀 유용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